안녕하십니까. 설기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심리 상담, 또 심리 치료, 또 NLP, 또 최면 치료, 뭐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 치료하는 일을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전혀 저하고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주제인 그 돈에 관한, 돈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나 문화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재테크를 한다, 또 경제 교육을 한다, 재산 정식과 관련한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 돈에 관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 이런 경우는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의 사람이 또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돈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왠지 좀 어색하게 좀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마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요, 동서양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고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어색해하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주제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왠지 어색하고, 그래서 좀 은밀하게, 왠지 좀 친한 사람 외에는 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의 이야기 두 가지를 꼽는다면 뭘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돈 얘기하고, 또 하나가 바로 섹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TV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하고 섹스 문제하고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공개적으로 거론하기가 어렵거나 어색할까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또 시각에 따라서, 또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아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가 배우기로 돈에 관한 것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 될지 아닐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돈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돈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이 설기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돈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 나누고 또 함께 또 생각해보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비록 직접 면대면이 아니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긴 하지만 저로서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고, 여러분들도 좀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총체적인 얘기 핵심 주제가 바로 머니 코칭에 관한 겁니다. 머니 코칭. 여러분, 좀 코칭에 관한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코칭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코칭 프로그램 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코칭하고 검색해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또 많은 전문가분들 활동하고 계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
돈과 관련한 머니 코칭에 관한 얘기는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재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한 머니 코칭 분야에 말하자면 전문가에 해당되는 머니 코치다. 공인 머니 코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했듯이 저는 이제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또 NLP, 최면 치료 이 분야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뭐 공인 자격증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머니 코칭이라는 이런 자격증을 제가 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상당히 이게 유용하고 우리나라 사회에 절실한 주제가 되고 절실한 이제 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그 머니 코칭 프로그램 강좌죠. 또 이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교육과 훈련도 하고 있고, 또 뭐 책도 쓰고, 또 저서 미국의 저서를 번역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 돈, 참 이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인사가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인사가. 요즘 제일 좋은 인사는 제가 봤을 때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거 같습니다. 물론 뭐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인사도 또 그런 덕담도 참 좋긴 한데 피부에 싹 와닿기라는 돈 이상 가는 게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버세요, 뭐 듣기만 해도 그냥 기분 좋지 않습니까? 부자 되세요, 뭐 그냥 기분 좋지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 가장 피부에 와닿는 주제가 돈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머니 코칭인데요. 머니 코칭이 뭘까? 뭐 일반적으로 코칭만 있고 또 라이프 코칭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한데 그건 뭐 대충 이해가 되는데 머니 코칭이라는 건 머니 코칭을 한다니 뭘까? 뭐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머니 코칭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제 머니 코칭하고 또 머니 테라피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화면이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머니 테라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테라피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치료 아닙니까? 치료에서 머니 테라피란 뭐 직역한다면 돈 치료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돈 치료. 머니 코칭은 돈 코칭이고. 근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돈 코칭, 돈 치료. 좀 뭔가 모르게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머니 코칭, 머니 테라피 그냥 뭐 영어긴 하지만 그대로 써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돈에 관해서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는 사람 있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 있고요. 돈이 없어서 뭐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참 내가 꼭 뭐 갖고 싶은 물건을 못 사서 속상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참 내가 살 집을 못 사서 어째 보면 평생을 아니면 오랜 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참 불편함을 겪는 일 많죠. 또 돈이 없어서 참 그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뭐 데이트 못하는 그 서러움이랄까, 그 뭐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돈이 없어서 참 택시 탈 일도 뭐 버스를 탄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돈이 없어서 좀 더 괜찮은 음식 먹어도 되는데 뭐 싸구려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돈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뭐 얼마든지 많습니다.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돈 없어서 그냥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살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에게 그냥 뭐 못할 짓도 하고.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돈 없으면 국가 부도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뭐 10여 년 전에 IMF 참 그런 고통 겪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돈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겪는 사람의 문제들 굉장히 많고 또 돈 때문에 이 상처도 참 많이 받아요. 돈 때문에 불안도 하고 돈 때문에 배신감도 느끼고 돈 때문에 뭐 그냥 사기당한 것 때문에 돈 사기 아닙니까? 사기가 돈이죠. 때문에 분노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면 돈 치료다, 머니 테라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돈에 관련된 인생사를 함께 논의하고 돈과 관련한 삶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좀 삶의 질을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 그냥 머니 코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머니 코치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머니 코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이제 데보라 프라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직접 이 교육을 받고 말하자면 이제 자격증을 받음으로써 저도 이제 머니 코치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소개해보고 보고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책도 쓰고 또 이런 강좌의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일단 짐작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코칭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냥 돈 자체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요. 그냥 그 돈을 번다,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재테크를 한다, 뭐 재산 정식 뭐 하는 그런 시간에는 이제 어쨌든 돈을 모으는 부자 되는 이거에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머니 코칭에서는 그거보다는 돈 자체보다는 심신의 풍요, 마음이 넉넉하고 이게 이제 마음의 풍요죠. 그 다음에 이제 돈과 마음, 뭐 이런 조화를 말합니다. 돈은 많은데 왜 스트레스 많아서 그냥 불행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굉장히 많아서 부자인데 이 돈 지키려고 뭐 참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심지어 돈 때문에 위기 상황도 경험하고 이게 뭡니까? 돈은 많지만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예. 재벌 되는 분들이 뭐 가끔 뭐 자살을 한다거나 재벌들의 그 자식들이 재산 싸움 때문에 아주 뭐 형제 간에 반목 실시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거 보면 돈이 오히려 왼수다라는 말, 그런 말도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게 낫지. 돈이 없어도 형제 간에 화목한 것이 낫지. 이런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또 주변에서 합니다. 그러나 막상 또 돈 없으면 또 불편하거든요. 돈 없으면 또 형제 간에 제대로 지내지도 못하는 그런 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필요하지만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건 이거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극관계가 아니고 두 가지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의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나를 뛰어넘는 세계가 바로 영성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생각하고 자기 자식 잘 키우고 그래서 출세시키 이거 생각하지 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도록 내가 뭘 기여한다. 사실 이거 생각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그것도 어렵지만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뭐 이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뭐 동물이나 자연이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의 복지나 뭐 건강을 생각. 이건 더 쉽지 않지요. 이게 바로 영성의 세계입니다. 영성이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절대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또 뭐 천지신명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우주 전체까지 논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성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영성의 세계에 눈을 뜨고 이쪽으로까지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머니 코칭에서는 풍요, 조화, 영성의 통합과 실현을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단순하게 돈 많은 부자가 되자, 재벌이 되자 이게 아니고 건강한 부자가 되자 이겁니다. 건강한 부자가 뭡니까? 행복한 부자예요. 예? 행복한 부자예요. 돈 없어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돈을 많이 갖고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 멋있는 주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데보라 프라이스 이분이 이제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입니다. 50대 여성입니다. 저 서성이죠, 말하자면. 제가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제가 미국까지 가서 이분에게 머니 코칭 이 내용을 배우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딴 데보라 프라이스이고,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원서지만 머니 매직입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번역책, 이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머니 코칭 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세운 한 20여 년 머니 코칭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이분이 말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말하자면 고객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와 관련한 말하자면 이제 고객의 돈 관리, 고객이 뭐 좀 이렇게 재산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뭐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기관이나 조직에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 조금 이름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금융상담사라든지 뭐 재무상담사, 또 FC 생활설계사, 또 뭐 등등 이름 있지 않습니까? 뭐 보험 업무를 하는 분들 중에서 또 그런 이름을 갖는 분도 있고, 조금씩 이름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는 Financial Advisor, Financial Advisor, 우리말로 굳이 고치자면 뭐 재무 어드바이저니까 조언가, 재무 조언가. 좀 표현이 어색하지, 우리말식으로는. 그냥 우리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든다면 재무 상담사 또는 금융 상담사 이런 식으로 번역해 줄 만한 그런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했어요. 예? 돈 문제가 사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돈을 많이 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그런 고객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돈 문제만이 아니구나, 마음이 문제구나. 그 다음에 이 돈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 때문에 참 굉장히 그 이혼의 위기까지 겪고, 돈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 사는 삶, 돈 때문에 심지어 뭐 참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고, 뭐 아픔을 겪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착한 돈을 모으고 돈을 절약하고, 그래서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부둥치는 모습 또는 안타까워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데보라 프라이스 이분이 단순하게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치료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쫓아가게 되니까 나중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불행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 때문에 친구 간에 의가 상하고, 그 돈 때문에 부부 간에 뭐 이상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돈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이게 오히려 불행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돈을 버는데, 행복해지려고 어쨌건 재산을 모으는데, 아니 막상 돈을 벌고 재산을 모아보니까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혼도 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이래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객의 돈과 관련한 상처를 치료하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이분이 심리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이제 마음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머니 테라피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고객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이분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인생이 바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되니까, 상처가 해결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그렇게 안 벌리던 사람이 그런 문제를 치료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돈도 잘 벌리고, 돈에 관해서 항상 불편하고, 돈에 관해서 항상 마음이 긴장이 되고, 돈에 관해서 항상 스트레스 요인으로만 작용했는데, 그럼 마음 치료를 하고 돈에 관한 상처 치료를 하니까 돈에 관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에 관해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오지 않던 돈들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돈을 잘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크릿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크릿의 핵심이 바로 끌어당김이 아닙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이 뭡니까? 에너지 흐름이고 에너지 교류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할 때,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한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좋은 관계가 될 때, 내가 또 무엇과 어떤 공통점을 가질 때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돈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죠.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말은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나 부자가 되고 싶다, 공개적으로 난 돈 많이 벌고 싶다, 난 돈은 좋아요, 난 돈 사랑해요 이 말을 잘 못해요. 돈 이야기 나오면 에이 그런 얘기는 이러면서 슬슬 피합니다. 돈 이야기 한다면 좀 점잖지 못한 것으로 돈 이야기하면 왠지 좀 껄끄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돈이 생각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돈이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야, 돈 내가 당신들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끌끌어하고 왜 나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말 못 해주냐 말이야. 나 좀 자랑해달라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응? 돈 너무 밝히지 마라. 애가 돈 밝히는 거 못 쓴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세뱃돈 설날 세배하는데 세뱃돈 받지 않습니까? 난 세뱃돈 좀 더 받고 싶어서 세뱃돈 좀 더 주세요 어른한테 그런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어린애가 말이 돈 밝히고 그런다고 야단치거나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저 돈 좋아요, 저 돈 좀 주세요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이 들으면 섭섭할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나하고 돈과의 사이에 좀 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돈 사이에 좀 화끈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왠지 좀 껄끄럽고 왠지 좀 거리감을 두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운 기억 있지요. 우리 역사 시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운 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청렴하게 깨끗하게 사는 그런 선비 정신이 있어갖고, 차라리 돈이 없어도, 나물 묻고 물을 마셔도,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청비낙도의 삶을 즐겼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듣고 또 배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속물적이고, 돈이 많다는 것은 왠지 좀, 타락했고, 부패했고, 이런 걸 은연중에 암시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 보십시오. 성직자가 돈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직자는 돈하고 초연해단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 돈 밝힌다 그러고 세속적이다, 속물적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 이런 말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뭐야? 당나귀가 아니죠. 낙타가 당나귀나 낙타나 어차피 큰 동물 같은 거 아닙니까? 바늘 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아니, 당나귀, 낙타, 개미 한 마리도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사실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생쥐 한 마리도, 작은 생쥐 한 마리도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물며 낙타가 되든 뭐예요? 낙타가 되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나귀가 되든 아니면 소가 되든 말이 되든 그게 중요치 않은데 어쨌든 간에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이 성서의 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그 말은 곧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돈에 관해서 좀 왠지 모르게 배타적이고 좀 거리감 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어릴 때의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되면 자주 등장하는 스크루치 연극 같은 것도 보시면 수전노, 돈 밝히는 이건 전부 악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뉴스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뉴스 때 나오는 게 정치인들, 경제인들 뇌물 주고받다가 과복에 가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만이요? 화이트만이에요? 블랙만이에요? 화이트만이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블랙만이에요. 블랙만이. 블랙만이. 백설공주는 있어도, 그래서 화이트 스노우는 있어도
화이트만이 없단 말이에요. 블랙만이에요. 뭔 뜻입니까? 돈은 그냥 더럽고, 돈은 부패의 상징이고, 돈 있으면 천국 못 가고, 돈 없이 이 사람이 깨끗하고, 돈 없이 이 사람이 참 신이 좋아하고 하느님이 좋아하고 천국 갈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은연중에 이런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는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돈과 나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안 맺어졌다 이 뜻입니다. 돈과 나 사이에 부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부정적 관계 속에서 왠지 돈하고의 관계가 껄끄럽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먹히겠습니까? 에? 내가 저 남자니까 좋아하는 여성이 저기 있다 칩시다. 아니 어떤 괜찮은 여성이 있다 칩시다. 괜찮은 여성이 있는데 좋아한다는 말은 미리 먼저 해버렸는데 괜찮은 여성으로 바꿉니다. 괜찮은 여성이 앞에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안 좋아하거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에?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코드가 맞고 그리고 서로 간에 비슷한 유사성이 있고 이럴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적용돼서 가까이 다가오기 좋고 흐름을 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돈과 관련된 얘기들은 거의 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껄끄러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째서 돈이 나한테 쉽게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이고 나는 나고. 돈이 생각할 때 섭섭하지요. 돈이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인간이 돈을 잘못 써갖고 자기한테 해가 된 것일 뿐인데 멀쩡한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건드리면 세속적이 되고 나를 건드리면 밝힌다 소리하고 나를 건드리면 블랙이란 소리 듣고 섭섭하지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나한테 가까이 와지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돈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돈과 코드를 맞추고 돈에 대한 마음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들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또 돈과 관련된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돈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한테로 다가오지요. 그럴 때 내가 굳이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돈을 벌려 하지 않아도 돈 오게 돼 있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 데보라 프라이스 이분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갖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상담하고 하는 가운데 성과를 많이 내게 되니까 이걸 체계화해 갖고 차라리 이런 것을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머니 코치 양성 과정을 만드는 게 머니 코칭 과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머니 코칭 과정을 알고 이제 미국까지 가서 그런 교육을 받아 보니까 참 감동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돈은 그냥 돈이다라고만 생각했고 단순하게 부자 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 돈에 관한 라이프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릴 때 돈 때문에 입었던 상처,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던 얘기, 돈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하고 싶은데 못하고 공장에 취직하고 막노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참 지난 얘기지만 참 속상한 얘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숙연해지면서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하여간에 이 데보라 프라이스 이분의 이제 시작으로 오늘날 머니 코칭이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비록 20년 전부터 이제 이분이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으로 머니 코칭 과정이 개설돼 갖고 책으로 알려지고 또 프로그램 알려진 것은 불과
10여 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돈 하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나름대로 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돈 벌러 간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돈에 관한 저의 최초 기억입니다. 그전에는 철이 없어서 뭐 잘 몰랐는데, 뭐 한 5살 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저는 편모설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 아버지 역할을 다 같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돈 벌러 간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 마음에 맨날 엄마는 어디 가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우리 엄마는 왜 항상 밖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없고 나 혼자 있어야 되고 아이 외롭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돈 벌러 간다고 나가시고, 돈 버는 게 뭘까? 돈 버는 게 뭘까? 막연한 어린 마음에 하늘에 뭐 돈 같은 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나무 열매처럼 뭐가 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고 돈 번다는 거는 이제 뭐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돈을 이렇게 막 따거나 뭐 이렇게 잡거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막연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끌고 모은다는 말 있잖아요. 돈을 끌고 모은다. 뭐 어딘가 뭐 돈이 많이 있는데 막 끌고 모은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시골 생활이 좀 이렇게 이 경험이 있습니다. 산에 이제 나무하러 가고, 특히 이제 소나무 밑에 소나무가 이제 가을 되고 이렇게 하면 소나무에 뭐 갈비라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 뭐 좀 이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갈비라고 불렀어요. 갈비. 소나무 갈비 밑에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뭐 낙엽 이제 떨어지듯이 많이 떨어져요. 그걸 이제 이런 갈구리 같은 걸 이제 끌고 와서 그 나무를 해와갖고 그걸로 불을 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처럼 이제 돈을 막 그렇게 끌고 모으는 것쯤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관한 생각, 돈에 관한 뭐 이게 뭐 최초의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사실 이게요, 돈에 관한 최초의 경험이나 돈에 관한 최초의 그 이미지, 이게 우리 무의식에 남아갖고 은연중에 우리의 경제 생활이나 돈과 관련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크고 풍족하게 자라고 풍족하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장해서 경제 생활하고 뭐 돈과 관련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행동하거나 반응 보이는 것 하고요. 어릴 때부터 궁핍하게 돈 없이 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행동하거나 처신하고 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럼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돈에 관한 개념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돈에 관한 개념이 뭘 이렇게 막 따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걸로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건가 보다. 힘든 것인가 보다. 라는 그런 개념이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풍요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면은, 언제라도 돈 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또는 언제라도 돈 하면 어디선가 돈이 생기고 항상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은 항상 있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을 문제라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항상 돈이 있으니까 쓸 일 있으면 돈을 푹푹 쓰게 되는데, 이제 저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거나 돈 없이 자란 이런 사람은 돈을 푹푹 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푼 쓰더라도 앞뒤 좌우 계산 다 해서 돈을 쓰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성격의, 돈과 관련된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이 나중에 배우자가 되고 서로 만나서 결혼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말씀이죠. 돈 쓸 때마다 싸우게 되고, 돈 쓸 때마다 갈등하게 되고, 돈 쓸 때마다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돈을 쓰는 스타일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을래? 다 돈에 따라 음식의 퀄리티,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마찬가지죠. 300원짜리, 200원짜리 그냥 자판기 커피 마셔도 그것도 커피예요. 그렇지만 5,000원짜리 커피도 있고 10,000원짜리 커피도 있어요. 호텔 가면 10,000원 줘야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도 있단 말입니다.
커피 한 잔에 가격 그렇게 차이는 이걸 선뜻 사 먹는다는 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 돈에 관련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수성가한 분이 말이죠. 자수성가한 분이 어릴 때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참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시피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주변에서는 재벌이다라고 말 들을 정도로 또 실제로 재벌일 수도 있어요. 또 재벌은 아니라더라도 굉장히 부자예요. 막 써도 돼요. 그런데 이런들 물으면 막 안 써요. 굉장히 절약하고 근검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를 자가용 하나 사는데도 진짜로 뭐 억대 단위에 최고급 자동차를 타도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소형 자동차 마음껏 타고 다니는 분 있습니다. 왜 큰 차 좋은 차 안 사세요 하면 나는 그런 거 못 한다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씁니까? 어릴 때부터 형성된 무의식 속에서 돈을 쓰는 소비 패턴이 굳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반대 경우도 있죠. 어릴 때부터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엄마가 돈을 잘 벌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많아요. 언제라도 손 내밀면 두둑하게 돈이 와요. 항상 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펑펑 쓰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인기 좋지요. 돈 잘 쓰니까.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중간에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냥 굉장히 가난하게 됐다거나 또는 거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형편없이 추락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커피를 마셔도 200원짜리,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걸어가야 될 상황인데도 꼭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그냥 무궁화 그냥 그 기차 타고 가도 타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상황인데 꼭 KTX를 탄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런 씀씀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규모에 맞추었으면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이제 많아서 통장을 쓰고 빚을 진 채로 살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돈에 관한 그 개념, 돈과 관련한 마음, 돈에 대한 또 태도, 행동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 또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 할 때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친구 간에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 동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동업자들끼리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서로 다르니까 서로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뭡니까? 갈등의 씨앗이 되죠. 갈등의 씨앗이 되고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지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부부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을 한다거나 별거를 한다거나 동업자끼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깨진다거나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은 이론도 없고 공식도 없고 테크닉도 없고 원리도 없어요. 근데 이제 머니 코칭을 하게 되니까 이 속에 그런 원리와 또 이제 그런 이론과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크닉이 이제 마련되어 있다 하니까 머니 코칭이 참 대단한 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차원뿐만 아니고 돈과 관련한 인생 문제를 돈과 관련한 부부 문제를 돈과 관련한 인간관계 문제를 돈과 관련한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참 큰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자가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건강한 부자가 된다. 그리고 물질과 마음, 물질과 정신, 또 물질과 뭡니까? 영적인 차원 이것이 다 골고루 발달하고 조화로운 그런 풍요로운 건강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머니 코칭의 핵심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돈을 번다 이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에 마음이 있다. 돈은 마음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돈하고 마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 마음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물론 뭐가 감이 오늘 오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 얘기가 제대로 방금 이 표현이나
이 내용이 좀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소위 마음 전문가하고 마음 치유 전문가인 제가 돈 문제를 거론하는 거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마음 가는데 물질 간다. 이 표현 가능합니까? 물질 가는데 마음 간다. 이 표현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 맞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돈 가는데 마음 가지요. 마음 가는데 돈 가지요. 따라서 돈 속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일이다. 그 사람의 무슨 기념일이다. 뭐 연말 연시에 명절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선물하지 않습니까? 선물할 때 만 원짜리 할 것인가 10만 원짜리 할 것인가 100만 원짜리 할 것인가 그건 내 마음에 달렸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 아니면 대충 해도 될 사람에 따라서 선물의 가격이 달라지고 선물의 가격은 곧 내 마음의 크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돈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요. 따라서 돈과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돈과 마음은 하나지요. 예를 들어서 내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이 1,000원짜리 하나 달랑 있을 때하고 10만 원 수표, 100만 원 수표가 하나 있고 만 원짜리가 수북하게 있을 때하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디 외출할 때에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달랑 있는 상태에서 외출할 때 하고 누구를 만날 때 하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고 만 원짜리가 수북하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두둑한 지갑을 주머니 넣고 나갈 때 하고 어깨 힘들어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말입니다. 돈은 마음이다. 머니 코칭의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돈 문제를, 돈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뭐 돈이지, 뭐 돈입니다라고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을 처음에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처음에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자체는 이미 돈에 관한 거라는 이미 처음에 뭐 제목부터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해도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돈에 관한 것이다라고 대답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예 그냥 뭐 이 책과도 상관없이 또는 뭐 이 강좌와도 상관없이 그냥 불쑥 물어봐야 아마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쑥.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마다 대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돈이 1번으로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까요? 네? 돈이 1번으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 한번 꼽아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턱대고 앞뒤 좌우 설명 없이 그러면 당황하겠지만은 10가지 쭉쭉쭉 꼽을 거예요. 그 10개 중에 돈이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이 비율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네, 행복이요, 평화요, 건강이요, 가족이요, 그 다음에 종교요, 학력이요, 친구요, 뭐 웰빙이요, 또 뭐 사랑이요, 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배우자요. 방금 10개 제가 꼽았습니다. 이 중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다고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돈요, 직장요, 출세요, 좋은 집요. 방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로 돈과 관련된 것만 앞에 나왔죠. 앞에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10개 속에 돈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이 돈이 과연 몇 번째 등장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등장하느냐 아니면 10번째 등장하느냐 5번째 등장하느냐. 그래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질문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답을 하는가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돈에 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돈에 관한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코칭 할 때 이거부터 사실은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봐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미 머니 코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벌써 돈에 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10개 속에 돈을 되게 집어넣게 돼요.
뭐 꼭 1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순수한 답을 얻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해보면 상대적으로 돈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돈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10개 중에 돈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그래도 나와요. 그리고 또 10개 중에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 5번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머니 코칭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면요. 대개 돈의 순수, 10개 중에 돈이 반드시 들어가고 돈의 순수가 뭐 1등이 되든 아니면 2등이 되든 대개 앞에 선두 그룹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치고 나면은 돈이 1, 2번 자리에 탁 차지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돈에 적용돼서 이제 돈아 나에게로 다가와라라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마음의 태도가 만들어져 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에보다 훨씬 더 돈이 잘 들어올 거고 금방 뭐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훨씬 이제 예전보다 돈이 모아지고 부자가 되는 쪽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냥 부자가 아니고 행복한 부자, 건강한 부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머니 코칭 이 부분이 좀 재밌겠다, 좀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럴 만한 분들이 어차피 이런 책을 사보고 그럴 만한 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아마 듣게 되실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데 관심 없으면 뭐 책도 안 사보실 거고 또 이런 강좌에 참석도 안 했을 거고 또 이런 강의 듣지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제 책을 사서 읽어보신다거나 또 이런 강좌를 들으시는 분은 아마 마음속에 이미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는 그런 계기가 없어서 뭐 뚜렷하게 말하자면 이제 표시는 안 났지만 이미 마음속에나 무의식 속에는 나도 머니 코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기나 그런 의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니 코치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카운슬러, 심리 치료를 하는 분들, 재무 상담 또는 금융 상담을 하는 분들, 또 FC, 보험을 취급하시는 분들, 또 뭐 이런저런 코치, 라이프 코치 해당되는 분들, 컨설턴트, 뭐 컨설턴트는 뭐 비즈니스 컨설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컨설턴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분들은 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말하자면 이제 상담하고 또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교사, 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뭐 학생이든 성인이든 가르치는 뭐 강사나 뭐 교수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가이드하고 어드바이스 사람에게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 머니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중에 돈과 관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돈과 관련 있는 누구에게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누구라도 이제 머니 코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앞에서 저는 이제 사람들마다 그 돈에 관련된 그 생각이나 태도, 행동이 이제 뭐 다르다 그랬습니다. 뭐 돈을 팡팡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왠지 좀 이렇게 돈 쓰기가 좀 주저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있냐 없냐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쓰기가 주저되는 건 당연하죠. 돈이 많이 있으니까 돈을 팡팡 쓰기가 쉽지요. 그런데요, 돈이 두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썩 잘 써지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내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돈을 팡팡 쓰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쓸까요? 있죠. 빚을 내거나 빌리거나 아니면 뭐 카드 막 끌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카드 막 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뭘 말하느냐면요. 사람들한테는 돈과 관련해서 서로 타입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돈과 관련한 성격 유형, 돈과 관련한 행동의 유형,
또는 스타일의 차이 이런 것을 머니 타입이라고 그래요. 머니 타입. 뭐 번역하면 뭐 돈 유형이겠죠. 돈 유형.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돈을 팍팍 쓰는 유형이 있고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런 타입이 있고 뭐 돈을 잘 못 쓰는 타입이 있고 남한테 잘 얻어먹는 타입이 있고 잘 사주는 타입이 있고 또 하나를 사더라도 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최고급을 사야 되는 최고급을 사야 편한 사람이 있고 최고급을 사느니 그 돈으로 몇 개를 사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 머니 타입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머니 코칭에서는 전부 8가지의 머니 타입을 말하고 있어요. 8가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돈에 관해서 8가지나 될까요?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한 2-3가지는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한 2-3가지는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쉬울 텐데 뭐 8가지는 되느냐. 예. 머니 타입이라고 하는 돈에 관련된 이 타입이나 스타일에는 전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머니 타입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도표 아니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다시피 8가지 이름이 다 있어요. 예,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순진형. 순진하다 이 말이죠. 순진하다. 돈에 관해서 순진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자형.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돈과 관련해서 피해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뭐 돈이 떼었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경우가 이제 피해자형입니다. 세 번째는 전사형입니다. 전사가 뭡니까? 전사. 싸움꾼을 말합니다. 싸움꾼.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전사잖아요. 전쟁에서 죽는 전사 말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전사. 투사 또는 전사형입니다. 돈에 관해서 전사처럼 한다. 전사처럼. 전사는 공격이 어찌 보면 목표거든요. 때로는 후퇴도 할 수 있지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후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아니잖아요. 공격해서 어쨌든 적을 섬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격, 전진, 이게 전사의 어찌 보면 뭐 생명 아닙니까? 돈과 관련해서도 투사처럼 막 어찌 보면 저지른다 이런 말 하죠. 우리 속된 말로 저지른다. 돈을 팍팍 쓰고 저지른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전사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희생자형입니다. 희생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더 데레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희생자의 아마 이 대표적인 모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모든 걸 던져갖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희생자입니다. 돈에 관해서도 희생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이겁니다. 희생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무모형입니다. 무모형. 무모가 뭡니까? 영어에서는 fool, F-O-O-L, fool이 뭡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바보 같은 사람이란 것은 꼭 무슨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개념보다는요, 좀 무모하리만큼 이런 뜻입니다. 무모하다. 무모하다라고 말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는 돈키호테를 떠올리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앞뒤 좌우 안 가르고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뭘 도전하고 덤벼들고 안 합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예술가형이에요. 예술가형.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 화가 말이죠. 음악을 한다, 음악가죠. 그 다음에 문학을 한다, 글을 쓴다,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작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설가들, 이런 분들, 이제 다 이게 예술가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제 creator artist 되어 있습니다. creator artist. 이제 예술가형은 artist를 번역한 말인데, creator란 말도 사실 영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를 개발해낸다거나 다 그런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예술가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군주형입니다. 군주형. 군주형이 뭡니까? 군주형. 뭐 말하자면 왕이죠. 왕, 킹. 요즘은 군주란 말 안 쓰지만 옛날에 이제 뭐 이게 이 전통사회, 전제주의 나라, 국가 이런 데서는 군주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에 말하자면 잣대 아닙니까? 군주가 뭐라고 말하면 그게 법이 되고 뭐 왕과 같죠. 결국은 뭐 왕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 또는 최고 권력자로서 돈을 권력과 같이 권력을 휘두른다 말하듯이 권력을 휘두르듯이 돈을 휘두른다. 돈을 휘두른다 말이 좀 표현 어색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지션형입니다. 모지션형. 모지션이 뭡니까? 모지션. 마법사,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마법사 또는 마술사. 마법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제 눈속임이죠. 실제로 매직쇼 할 때 매직을 하는 사람, 거의 영어로 말하면 모지션이거든요. 매직쇼는 사실 다들 눈속임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실제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이 즐겁고 말하자면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마술인데 여기서 머지션형은 그런 마술을 부린다 이런 뜻보다는 사실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방향으로 현실에 만족하거나 현실에 주저앉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머지신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8가지 소위 머니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제목을 중심으로서 그저 한두 마디 더 보탤 정도밖에 안 되는 간단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타입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이 퀴즈에 대한 여러분 답을 한번 마음으로 또는 뭐 그냥 옆에 같이 부부나 뭐 옆에 동료나 같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한번 서로 한번 나는 뭐야 하고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할 일이 있다. 재테크와 관련된 어떤 상황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적극 나서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왠지 좀 난 자신이 없고 그래서 주저되고 그래서 남한테 물어봐야 되고 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타입입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잘 모르겠고 물어봐야 되고 남 하자는 대로 그저 좀 따라가는 그런 타입이라면 이제 순진형에 해당됩니다. 순진형. 일반 순진형.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돈에 관해서 좀 순진하다 이 뜻입니다. 돈에 관해서 순진하다 이 말씀은요. 돈에 관해서 왠지 좀 이 초보다 이 말입니다. 초보다. 경제 지식도 별로 없고 경제에 관해서 괜히 좀 어렵게 생각되고 신문 같은데 뭐 경제 뉴스는 대충 건너뛰고 TV에 뭐 뉴스 시간에도 경제에 관련한 얘기 나오면 그냥 채널 돌려버리고 그리고 왠지 뭐 투자니 뭐 재테크니 이런 말 나오면 왠지 좀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렇다면 순진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책의 본문에 가면은 책의 본문에 이제 이 머니 타입을 알아보는 설문이 쫙 있어요. 그 설문을
따라 이제 읽어보고 답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머니 타입 중에 무슨 타입에 해당된다는 걸 이제 알긴 아는데, 또 이제 머니 코칭 과정이 오면은 또 상세하게 머니 타입을 알아보는 또 검사와 함께 실습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퀴즈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는 거니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대충 그렇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과거에 이 사기를 당했거나 뭐 돈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피해를 입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누구를 뭐 친한 친구 참 정말 딱한 사정해서 하도 사정해서 뭐 빌려줬는데 막 떼먹고 달아갔다거나 소식이 없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럼 피해 당한 거죠. 그럼 피해 당했던 경험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면요, 항상 돈 쓸 때 되면 조심스러워요. 아니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또 전에처럼 피해 당할까 봐.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조심하는 타입이라면은 피해자형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분은 투자할 때 굉장히 망설입니다. 확실한 이 이익이라든지 성공이 확실히 보이지 않거나 뭐 이렇게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순진형이 아마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순진형도 사실은 이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에 관해서 뭐 왠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밝은 사람이나 돈에 밝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제 돈을 맡기거나 투자를 대신 좀 해달라 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투자 안 하거나 그저 그냥 월급 받아 먹고 말지,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갖고 그냥 은행에 저축해서 이제 이자 벌어 먹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뭐 이율이 높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안 되거든요. 순진형은 그렇습니다. 피해자형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랬는 말에 이제 기초를 해서, 이 피해자형은 동시에 그렇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없다거나 자기가 못 산다거나 이런다면은 자꾸 남 탓을 해요. 뭐 우리 속담에 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 탓을 합니다. 이거 운명이 이래갖고 내가 뭐 돈을 못 번다, 운명 탓을 한다거나,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다거나, 뭐 이제 부모 탓을 한다거나, 왠지 남 탓을 하게 돼요.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 심리가 이제 계속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사형 같은 경우는요, 자, 이 투자할 일이 있을 때 앞뒤 좌우 안 보고 그냥 투자해버리는 타입입니까? 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되든, 아니면 은행 뭐 잔고가 얼마나 되든 그냥 일단 카드 끌고 본다, 그런 타입이세요? 그렇다면 전사형이에요. 전사형은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돌격, 전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관련해서, 투자와 관련해서 그냥 저지르고 과감하게 쓰고, 나중에 뭐 경우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뭐 미안한 얘기지만 뭐 망할 수도 있겠죠. 투자금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필이 딱 온다, 마음이 딱 동한다, 그러면 앞뒤 좌우 계산 안 하고 그냥 저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기질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전사형에 해당될 수도 있답니다. 물론 8개가요, 어느 한 가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전혀 아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8가지가 다 골고루 섞여서 부분적으로 이제 중복도 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어느 것이 더 많다, 적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순진형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형도 될 것 같네? 전사형도 될 것 같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어느 쪽의 경향이 더 크냐, 이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징만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상세하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뭐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 머니 코칭 과정에 참여하셔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얻어먹기보다는 내가 돈 내고 사야 마음이 편하세요, 혹시? 아니면 내가 얻어먹는 것도 뭐, 오히려 그게 더 편하세요? 아니면 또, 이제 뭘 선물을 샀는데, 내 거를 안 사더라도, 다른 사람 거를 먼저 챙기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내 거부터 먼저 챙기는 타입이세요? 이런 경우에, 남들 먼저 챙긴다? 뭐, 술을 내가 사는 타입이다? 이러면 이제, 말하자면 희생자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돈과 관련해서도, 뭐, 내가 이거를 투자한다. 이거 얼마를 번다. 내가 얼마를, 돈을 쓰면은 이것이 나중에 얼마 이익으로 돌아온다.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다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를 희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희생자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무모형입니다, 무모형. 이건 일명 도박사형이에요, 도박사형. 그냥, 앞뒤 좌우 살피지 않고 도박하듯이 그냥 던지는 겁니다.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다. 뭐, 필이 딱 왔잖아요. 야, 이거 뭐, 감이 괜찮다 생각된다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죠.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앞에 전사형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모형은 좀 바보스러울 만큼 너무 그냥 앞뒤 좌우 살피지 않고, 필에 따라 말하자면 저질러 버린다. 이겁니다. 전사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무모형 같은 경우는 도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런 면이 있다고 여겨지세요? 그렇다면, 그게 강하다고요? 그럼 무모형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흥할 때는 굉장히 흥합니다. 적중했을 때는. 왕창 벌 수 있겠죠. 반면에, 망할 때는 또 왕창 망해버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뭐 떵떵하고 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어째 거지로 산다 싶은데 어느 날 보면 또 아주 뭐 대박을 터뜨려서 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참 재질도 좋다. 그런 분 있죠. 그런 분은 천성적으로 이 모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하면 던지고, 그래서 뭐 적중하면 그냥 뭐 대박이고 아니면 망해버리고. 모험을 즐기고 또 이렇게 이제 도박하기를 즐기는 이런 분들이 무모형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형인데 좀 고고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좀 고고하다, 고상하다. 그 다음에 돈 하면 좀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좀 너무 밝히는 그런 거 좀 싫어하고 괜히 그냥 돈 얘기 못하게 하고 고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이게 이제 예술가형에 해당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있으세요? 돈을 직접적으로 돈 문제를 다루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멸하거나 그런 것에 좀 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돈이 없어도 차라리 자존심 지키고 돈이 없어도 어떤 품위를 쫓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타입이세요? 그렇다면 예술가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렴결배하다거나 청빈 뭐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추구하고 말이죠. 돈보다는 정신이 우선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하신다면 예술가형이에요. 군주형은요, 7번째, 군주형은요, 돈이 하나의 무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고요, 술을 사고 할 때는 계산이 깔린 거예요. 네? 밥을 사고 술을 사므로써 그 사람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좋아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희생자형 같은 경우는 남보다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주형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줌으로써 나중에 밥 상값 이상을 뽑아내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계산이 깔렸단 말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돈을 갖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보스 냄새 나지 않습니까? 보스. 보스는 도덕하게 돈을 갖고, 그 돈을 갖고 이제 뭡니까? 아래 사람한테, 풀면서 내 행동 반경 속에 묶어 놓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를 위해서 살게 하고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하는. 이게 보스예요, 보스. 군주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질이 있으세요? 우리 정치가들 보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군주형에 해당되는. 되게 이제 뭐 정치의 계파라는 게 있는데, 계파의 보수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이제 소위 뭐 이렇게 검은 돈 관계가 나오죠. 로비 문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청탁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쨌든 돈 갖고 이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세력으로 끌어모으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돈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군주형입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군주형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머지션형입니다. 자, 머지션형은요, 조금 이제 앞에서 나왔던 7가지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7가지는요, 나름대로 문제점이 다 있어요. 물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갖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오히려 해치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결국은 도움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사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좀 오히려 스트레스 근원이 되거나 좀 행복이 덜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도 있긴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머지션형은 그런 문제점을 다 극복한 최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머니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머지션형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공동의 복지와 공동의 안녕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팍팍 쓰고 또 아낄 때는 아끼고 또 나와 동시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요, 이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죠. 뭐 기부를 한다거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쓴다거나 뭐 이런 이제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트레스가 안 되죠. 또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삶의 행복을 누리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는 하나의 뭐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또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어찌 보면 막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가 총 8가지 머니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머니 코칭을 하게 되면요, 이 8가지 중에서 특히 어느 쪽 성향이 강한지를 개인마다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면서 각자의 그 특징하고 머니 타입의 전형적인 특징하고 얼마나 유사하고 비슷한지도 이제 분석해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돈과 관련한 단점, 고쳐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또는 문제가 되는 점, 이 문제를 찾아내고 이것을 이제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코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머니 타입이 갖고 있는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잘 살려서 궁극적으로는 머지션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부자, 그야말로 건강한 부자와 조화로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머니 코칭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각 머니 타입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특징들, 그가 건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꾸어야 하고 개선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코칭 작업하는 그런 원리와 방법, 테크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 다양한 얘기거리가 있고 다양한 실습거리가 있고 다양한 흥미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또 실습하다 보면요. 어릴 때나 과거에 돈과 관련한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또 자기와 비슷한 고통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공통된 의식을 느끼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크게 나가 의식이 성장하고 의식이 확장돼 갖고 이웃도 생각하고 또 동료도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와 인류와 우주를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거창한 마음의 크기나 마음의 어떤 깊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요 단순하게 뭐 돈을 번다, 단순하게 부자가 된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정말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굉장히 그 인생의 어떤 도를 깨달은 듯한 그런 그 기분을 느낄 정도로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돈에 끌려갔고 돈을 쫓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돈을 지배하고 돈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돈을 참 사랑하고 정말로 뭐 돈을 밝힌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돈을 사랑하면서 편안하게 돈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나 태도가 되거든요. 마치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참 행복한 느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돈과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깨놓고 토론하거나 얘기 나누거나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돈과 관련해서 어떤 이 입장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토론하거나 얘기 듣는 적이 없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돈을 빙자해서 돈을 재료로 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안내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머니 코칭의 목적이고 또 제가 책을 통해서나 또 이런 강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길다면 길고 또 뭐 사실 짧지요. 시간 동안에 머니 코칭이라는 것 또는 돈과 관련한 우리 삶의 문제를 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강의가 됐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실제 워크숍이나 세미나 강좌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